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 채널의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 숨겨진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신선함의 착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상하지 않게 하려고 버섯도 고구마도 심지어 기름까지 냉장고 깊숙이 넣어두셨는데 막상 꺼내보니 맛이 변하고 냄새가 이상했던 적. 냉장고에 넣었는데 왜 이래? 하고 의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냉장고는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독상자로 바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의 냉장고를 다시 살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냉장고 속의 음식들이 어떻게 도구로 변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차가운 공간을 진짜 보약 창고로 바꿀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밝혀드리겠습니다. 저는 식품영양학을 연구해온 박진성 교수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식재료의 저장과 독성 변화를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생활상식이 아니라 검증된 과학입니다. 영상 마지막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냉장고는 가족을 병들게 하는 함정에서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로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가장 가까운 위험을 눈뜨게 해드릴 것입니다. 냉동실에 넣으면 모든 것이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은 현대 가정에서 가장 흔한 착각 중 하나다. 하지만 박진성 교수는 바로 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충격적인 실제 사례로 경고한다. 어느 가족이 냉동실에 넣어둔 국수를 1년 만에 꺼내 끓여 먹었다. 얼려두었으니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그들의 마지막 식사가 되었다. 국수를 먹은 가족 전원이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며 결국 목숨을 잃은 것이다. 문제의 원인은 단 하나, 독소였다. 사람들은 냉동이 세균을 죽인다고 생각하지만 교수는 단호히 말한다. 냉동은 세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잠시 재워둘 뿐이라고. 냉동실의 문이 한 번 열릴 때마다 미세하게 오르는 온도 변화가 잠들었던 세균을 깨워 독소를 만들어내게 한다. 이 세균들은 다시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잠들고 그 과정이 반복되며 음식 속에서는 독소가 천천히 쌓여간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 독소들이 끓이거나 굽는 열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아무리 오래 끓여도 아무리 뜨겁게 조리해도 그 속에 남아있는 독소는 그대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다. 교수는 강조한다. 냉동실은 시간을 멈추는 마법 상자가 아니라 단지 시간을 느리게 흐르게 만드는 도구일 뿐이라고. 온도를 낮춘다고 해서 부패의 시계를 멈출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냉동 보관은 식재료의 부패를 늦출 뿐 그 과정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다. 냉동된 음식은 시간이 지날수록 수분이 빠지고 지방이 산화되며 서서히 썩어간다. 국수처럼 아주 소량의 기름 성분이 들어있는 식품조차도 공기와 닿는 순간부터 산패가 시작되고 그 결과 냉동실 안에서도 천천히 부패하여 독소와 발암물질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냉동실에 넣었다고 안심하고 1년, 2년씩 보관하는 것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스스로 위협하는 행동이다. 교수는 냉장고와 냉동실이 모두 시간을 완전히 멈추는 공간이 아니라 단지 속도를 늦출 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단순한 진실 하나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냉장고 사용의 첫 단추를 올바르게 끼우게 된다. 냉동실이 보호막이 아니라 지연장치라는 사실을 모른 채 식재료를 쌓아두는 것은 결국 썩어가는 음식을 천천히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다. 박진성 교수의 경고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다. 현대인의 식탁 위에는 냉장고의 편리함이 가져온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냉장고를 과신하며 음식의 생명력을 빼앗는 방식으로 사용해왔다. 냉동은 안전을 보장하는 절대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진실이다.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그 진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매일 열고 닫는 냉장고 속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습관이 독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밝혀나가는 여정이 될 것이다. 첫 번째로 언급된 재료는 바로 버섯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트에서 산 버섯을 비닐 포장 그대로 혹은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실 속 깊숙이 넣는다. 신선도를 유지하려는 의도지만 그 행동이 오히려 버섯을 곰팡이, 독소 덩어리로 만드는 지름길이다. 버섯은 수분을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 냉장실의 높은 습기를 그대로 머금는다. 게다가 비닐에 쌓여 숨을 쉬지 못하게 되면
곰팡이가 자라기에 완벽한 환경이 조성된다. 냉장고에서 꺼낸 버섯이 눅눅하거나 표면이 미끄럽다면 이미 독소가 생긴 것이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곰팡이 독소가 아무리 끓여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찌개에 넣거나 볶아도 독소는 그대로 남아 간을 공격하고 몸을 손상시킨다. 하지만 버섯에는 반전이 있다. 냉장실에서는 독이 되지만 냉동실에서는 보약이 된다. 버섯을 얼리면 내부의 수분이 팽창하면서 단단한 세포벽이 깨지고 그 안에 갇혀있던 유익한 성분이 쉽게 방출된다. 이로 인해 버섯의 영양소 흡수율이 몇 배나 높아진다. 얼릴 때는 씻지 말고 밑동만 자른 후 밀폐 용기에 담아 공기를 빼서 냉동하면 된다. 얼린 버섯은 해동 없이 바로 조리하면 되고 1년 안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두 번째 재료는 고구마다. 고구마는 폐암 발병률을 낮추는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보관법을 잘못하면 독이 된다. 껍질에 검은 반점이 생기면 대부분 썩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만 도려내 먹지만 이는 검은 무늬병이라는 곰팡이 독소로 인한 것이다. 이 독소는 열에 매우 강해 찌거나 구워도 사라지지 않는다. 또한 고구마를 냉장고에 넣어두면 냉기에 의해 세포 조직이 손상되고 물러지며 더 빨리 부패한다. 고구마는 원래 따뜻한 온도에서 자라는 작물이기에 서늘한 실온, 즉 섭씨 12도에서 15도 사이의 통풍이 잘 되는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한다. 신문지로 하나씩 싸서 구멍난 상자에 넣고 보관하면 한두 달은 충분히 유지된다. 만약 냉장고에 이미 넣었다면 일주일 안에 섭취해야 한다. 세 번째 재료는 감자다. 감자는 냉장고에서도 실온에서도 잘못 두면 독을 품는 까다로운 식재료다. 냉장고에 넣으면 전분이 당으로 변해 달콤해지지만 이 상태로 고온에서 요리하면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 추적 물질이 생성된다. 이 물질은 섭씨 120도 이상에서 형성되며 감자를 튀기거나 전을 부칠 때 쉽게 만들어진다. 하지만 냉장 보관한 감자를 반드시 버릴 필요는 없다. 조리 전에 찬물에 15분 정도 담가두면 당 성분이 녹아나와 위험이 줄어든다. 삶거나 찐 감자는 물의 온도가 섭씨 100도를 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 감자의 또 다른 덫은 솔라닌이라는 맹독이다. 햇빛이나 형광 등에 노출되어 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하거나 싹이 트면 이 독소가 생성된다. 솔라닌은 열에도 파괴되지 않으며 섭씨 시 구토나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감자는 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 섭씨 7도에서 10도 정도의 온도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때 사과 한두 개를 함께 넣어두면 사과에서 나오는 가스가 싹이 트는 것을 막아준다. 단 양파와는 절대 함께 두지 말아야 한다. 양파는 감자를 더 빨리 상하게 만든다. 이렇게 하면 감자도 한두 달은 신선하게 유지된다. 박진성 교수는 이 세 가지 식재료, 버섯, 고구마, 감자가 냉장고 속에서 얼마나 쉽게 독으로 변하는지를 통해 냉장 보관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우리가 흔히 신선함을 유지한다고 믿는 방법이 실은 건강을 위협하는 함정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냉장고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한 첫걸음은 어떤 음식이 냉기와 맞지 않는지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 네 번째로 다룰 주제는 냉장고 안에서 가장 자주 오해받는 식재료들, 바로 마요네즈와 올리브유, 그리고 들기름이다. 먼저 마요네즈부터 보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하지 않게 하려는 마음에 마요네즈를 냉장고 깊숙이 가장 차가운 곳에 넣어둔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다. 너무 낮은 온도는 마요네즈 속 기름과 물을 분리시켜 버린다. 마요네즈는 기본적으로 달걀 노른자, 식초, 그리고 기름이 섞여 만들어진 유화 상태의 소스다. 그런데 냉기가 지나치게 강하면 기름과 물이 나는 더 이상 섞일 수 없어 하듯이 갈라져 버린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부드럽고 크리미한 질감은 사라지고 맛까지 변질된다. 많은 사람들이 상했다고 버리지만 사실은 냉기가 만들어낸 분리 현상일 뿐이다. 이처럼 마요네즈는 너무 차가운 곳을 싫어한다. 가장 적절한 보관 장소는 냉장고 문 쪽의 선반, 즉 온도가 비교적 안정된 곳이다. 그곳에서는 마요네즈가 얼지도 않고 신선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개봉 후에는 1년을 넘기지 말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올리브유다. 건강식의 상징으로 불릴 만큼 많은 사람이 애용하지만 올리브유를 신선하게 유지하려고 냉장 보관하는 것은 큰 실수다. 냉장고 속에서는 기름이 하얗게 굳고 다시 녹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때 병 안쪽에 작은 물방울이 맺힌다. 이 미세한 물방울들이 바로 문제의 시작이다. 물은 기름의 가장 큰 적이다. 물이 섞이는 순간부터 산패, 즉 기름이 썩는 현상이 폭발적으로 빨라진다. 냉장과 실온을 오가며 생긴 결로가 결국 좋은 기름을 독으로 바꾸는 셈이다. 올리브유는 빛과 열 그리고 공기를 피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스레인지 근처는 피하고 햇빛이 닿지 않는 서늘한 찬장 속에 두는 것이 최선이다. 뚜껑을 열었다면 공기와의 싸움이 시작되므로 석 달 안에는 다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흥미로운 예외가 등장한다. 바로 들기름이다. 대부분의 기름은 실온 보관이 맞지만 들기름만큼은 정반대다. 들기름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몸에 좋지만 그만큼 빛과 열, 공기에 매우 약하다. 다른 기름보다 산패 속도가 몇 배나 빠르기 때문에 실온에 두면 짧은 시간 안에 썩기 시작한다. 들기름이 썩는다는 것은 단순히 맛이 변한다는 뜻이 아니다. 산패된 들기름에는 인체에 해로운 1급 발암 물질이 생길 수 있다. 건강을 위해 먹는 기름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들기름은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며 투명한 병보다는 짙은 색의 불투명 병에 담겨 있어야 한다. 빛이 한 줄기라도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을 단단히 닫고 냉장실 깊숙한 곳에 두어야 한다. 아무리 보관을 잘해도 한 달, 늦어도 2달 안에는 모두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박진성 교수는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냉기의 성질이 각 식품마다 다르게 작용함을 보여준다. 마요네즈는 너무 차가우면 분리되고, 올리브유는 온도 변화로 썩고, 들기름은 실온에서 독으로 변한다. 즉, 냉장고는 만능 보관함이 아니라 온도, 습도, 빛의 조건을 구분해 써야 하는 정밀한 장치다. 같은 냉기라도 어떤 음식에는 해롭고 어떤 음식에는 필수적이라는 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냉장 보관의 과학이다. 7번째로 다룰 재료는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마늘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까놓은 마늘이나 다진 마늘을 냉장실에 보관하는 것이 당연한 습관처럼 되어 있다. 하지만 박진성 교수는 이 습관이 마늘의 효능을 없애는 것은 물론 심지어 위험한 독소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항균과 면역 강화에 탁월하지만 온도와 공기에 매우 민감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냉장실에 넣어두면 단 사흘 만에 알리신의 절반 이상이 사라진다고 한다. 냉장 보관이 오히려 마늘의 생명력을 빼앗는 셈이다. 하지만 영양 손실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진 마늘을 장기간 냉장 보관할 때 생기는 독소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함을 위해 한꺼번에 많은 양의 마늘을 다져 유리병에 담고 공기를 차단하려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다. 이 과정이 문제의 시작이다. 공기가 거의 없는 밀폐된 환경에서 세균이 증식하기 시작하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독소 중 하나인 보툴리눔 독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독소는 신경을 마비시키고 극소량만 섭취해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다. 특히 냉장 온도는 세균의 번식을 완전히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기름으로 덮여 있으니 안전하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착각이다. 교수는 마늘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냉장실에 넣더라도 사흘에서 닷새 안에 먹을 만큼만 보관하라고 강조한다. 마늘을 키친타월에 감싸 습기를 최소화하고 밀폐 용기보다는 약간의 통풍이 가능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가장 현명한 방법은 냉동 보관이다. 마늘을 다져서 혹은 편으로 썰어 얼음틀이나 작은 비닐팩에 나누어 담고 얇게 펴서 얼리면 필요한 양만큼 바로 꺼내 사용할 수 있다. 해동할 필요 없이 얼린 상태 그대로 조리에 넣으면 맛과 향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하다. 이렇게 냉동한 마늘은 석 달 동안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으며 냉장 보관보다 훨씬 위생적이다. 교수는 마늘을 냉장실에 며칠씩 두는 것은 향만 남은 뿌리를 먹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알리신이 사라진 마늘은 건강식이 아니라 단순한 향신료에 불과하다. 냉장고 속에서 마늘의 생명력을 잃지 않으려면 냉물통에 그 향과 효능을 그대로 잠가두는 것이 최선이다. 결국 마늘의 보관은 단순한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선택이다. 냉장고 안의 습관 하나가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올바른 한 걸음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도 있다. 8번째로 등장하는 재료는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견과류다.
땅콩, 아몬드, 호두 같은 견과류는 건강식으로 알려져 매일 한 줌씩 챙겨 먹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보관법을 잘못 알면 그 유익함이 독으로 바뀐다. 견과류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 안에 지방이 매우 풍부하다. 문제는 이 지방이 공기와 열에 노출될 때 산패, 즉 기름이 썩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독소를 만든다는 점이다. 따뜻한 실내에 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곰팡이가 번식하며 쩐내라 불리는 불쾌한 냄새를 낸다. 그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면 이미 늦었다. 그것은 단순한 맛의 변화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곰팡이 독소 중 하나인 아플라톡신이 생성되었다는 신호다.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가 확실히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독성 물질로 간세포를 손상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하루 견과라며 한 봉씩 먹는 제품들도 비닐 포장 안에서 공기와 열, 빛에 노출되면 같은 위험에 노출된다. 비닐이 있다고 안전하지 않다. 밀폐된 것처럼 보여도 내부의 온도와 습기가 유지되지 않으면 독소는 자라난다. 견과류를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빛, 열, 공기를 차단해야 한다. 개봉했다면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하고 장기간 보관하려면 냉동실에 두는 것이 좋다. 냉장에서는 한 달에서 2달, 냉동에서는 6달까지도 안전하게 유지된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냄새가 이상하거나 쩐내가 나면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 그 한 줌의 아까움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9번째로 다뤄지는 재료는 고춧가루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고춧가루는 김치, 찌개, 나물 무침 어디에나 들어가는 기본 양념이지만 바로 이 익숙한 재료 속에 아플라톡신의 또 다른 위험이 숨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고춧가루를 신선하게 유지하려고 냉장실 선반에 보관하지만 그곳이야말로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다. 냉장실은 차가운 대신 습도가 높다. 고춧가루는 가루 형태라 공기 중의 습기를 빠르게 흡수하는데 이 습기가 곰팡이 번식의 발판이 된다. 특히 고춧가루에 생긴 곰팡이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 더욱 위험하다. 매일 김치를 담그고 찌개를 끓이며 사용하던 그 고춧가루 속에서 이미 아플라톡신이 자라나고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곰팡이 독소가 끓여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무리 김치찌개를 펄펄 끓여도 멸치를 볶아도 독소는 남아있다. 따라서 고춧가루를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견과류와 마찬가지로 습기와 공기를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 작은 용기에 1회분씩 나누어 담고 공기를 빼서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냉동 상태에서도 양념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렇게 보관하면 1년 동안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다. 냉장실에 두었다면 반년이 지나면 이미 위험하다고 봐야 한다. 고춧가루는 단순한 양념이 아니라 관리하지 않으면 암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박진성 교수는 견과류와 고춧가루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쉽게 발암물질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준다. 냉장고 속의 습기와 온도 변화, 그리고 공기의 존재가 건강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함정이 된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이 두 재료가 던지는 가장 무거운 경고다. 10번째로 등장하는 재료는 개봉된 통조림이다. 참치캔, 옥수수캔, 꽁치 통조림, 복숭아 통조림처럼 손쉽게 열어 먹을 수 있는 편리한 음식들은 현대인의 주방에서 필수품이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다. 박진성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통조림을 먹다 남은 뒤 뚜껑만 덮거나 랩으로 감싸서 그대로 냉장고에 넣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 강조한다. 통조림의 내부는 원래 외부 공기와 완전히 차단된 상태로 만들어져 있다. 금속으로 된 용기 안쪽에는 주석이라는 금속이 얇게 코팅되어 있는데 이 코팅은 밀폐된 상태에서는 안전하지만 캔을 여는 순간 상황이 달라진다. 공기가 들어오면 금속 표면이 산소와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 주석과 알루미늄 성분이 음식 속으로 서서히 녹아 들어간다. 특히 개봉 시 절단된 부분은 금속이 드러난 채 산화가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냉장고의 습기와 결합하면 중금속 용출이 더 쉽게 일어난다. 결국 우리는 음식을 보관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음식 속에 중금속을 섞어 넣는 셈이다. 냉기의 온도가 낮다고 해서 이 화학 반응이 멈추는 것도 아니다. 통조림을 개봉한 순간부터 산화는 계속 진행된다. 시간이 지나면 금속이 더 많이 녹아나오고 그 성분들이 음식에 스며들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준다.
이러한 금속 중독은 장기간에 걸쳐 축적되기 때문에 한 번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더 위험하다. 교수는 개봉한 통조림은 절대로 캔째로 냉장고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단호히 말한다. 남은 음식이 있다면 귀찮더라도 반드시 유리 용기나 플라스틱 밀폐 용기에 옮겨 담아야 한다. 이 과정이 번거로워 보여도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통조림은 원래 멸균 상태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공기에 노출되면 오히려 상하기 쉬워진다. 따라서 옮겨 담은 음식은 하루나 이틀 안에 모두 섭취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냉장고에 넣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냉장은 단지 부패를 늦출 뿐 결코 금속의 화학 반응을 멈추지 못한다. 개봉 후 냉장고 속 캔은 사실상 중금속 저장소로 변하는 셈이다. 박진성 교수는 이 마지막 재료를 통해 냉장의 편리함이 얼마나 쉽게 도구로 바뀔 수 있는지를 일깨운다. 냉장고는 무조건적인 보관의 공간이 아니라 음식의 특성과 재료의 반응을 이해하고 사용해야 하는 섬세한 도구다. 작은 방심 하나가 건강을 잃게 하고 작은 주의 하나가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결국 통조림 보관의 원칙은 단순하다. 한번 연 캔은 즉시 옮겨 담고 빠르게 먹는다. 이 사소한 습관 하나가 냉장고를 안전한 저장 공간으로 만들며 가족의 식탁을 지키는 첫걸음이 된다. 박진성 교수는 앞서 소개한 여러 사례들을 통해 냉장고 속 음식들이 얼마나 쉽게 도구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뒤 이제 그 모든 경고를 하나의 원리로 묶어내며 냉장고 사용의 본질을 짚는다. 그는 말한다. 냉장고는 만능의 보관함이 아니라 섬세한 원리를 이해해야 하는 도구라고. 우리는 흔히 냉장고에 넣기만 하면 모든 음식이 신선하게 유지된다고 믿지만 그 믿음이 오히려 가장 큰 함정이다. 냉기는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생명을 빼앗는 칼날이 되기도 한다. 어떤 재료는 차가움을 만나 독으로 변하고 어떤 재료는 냉동을 통해 되살아난다. 냉장고 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히 온도를 낮추는 문제가 아니라 각 식재료의 성질과 화학 반응의 차이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교수는 냉장 보관의 기본 원칙을 3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식품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온도대가 다르다는 점이다. 버섯이나 마늘처럼 수분이 많고 미생물에 취약한 식품은 냉동이 좋지만 고구마나 감자처럼 뿌리 작물은 냉기를 견디지 못하고 쉽게 썩는다. 둘째, 기름과 가루는 냉기보다 공기와 습기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것이다. 올리브유와 마요네즈는 너무 차가우면 분리되고 고춧가루나 견과류는 습기를 먹으면 곰팡이가 자란다. 마지막으로 냉장고 속은 온도가 일정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냉장실의 문쪽, 선반, 안쪽 깊은 곳마다 온도차가 존재하며 각 식품이 그 차이에 따라 다른 운명을 맞는다. 따라서 냉장고는 단순히 음식을 넣는 공간이 아니라 배치에 과학이 필요한 장소다. 교수는 이를 냉장고의 구역별 생태학이라 부른다. 문쪽은 비교적 온도가 높아 마요네즈나 음료, 즉 단기간 보관용 식품이 적합하고 냉장실 깊숙한 곳은 온도가 안정적이므로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두는 것이 좋다. 냉동실은 단단한 조직의 식품을 오래 보관할 때 유리하지만 보관 기간이 길수록 지방 산화와 냄새 흡수가 일어나므로 1년을 넘기면 위험하다. 결국 냉장고를 제대로 사용하는 핵심은 식재료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교수는 말한다. 냉장고는 인간의 편리함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편리함을 믿는 순간 그것은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독상자가 된다. 반대로 그 원리를 이해하고 다루면 냉장고는 최고의 보약 창고가 된다. 차가움은 보호이자 위험이며 시간의 속도를 늦추는 동시에 변질을 품고 있다. 냉장의 과학을 아는 사람만이 그 차가운 공간을 안전하게 다스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해가 바로 냉장고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의 출발점이다. 박진성 교수는 마지막으로 냉장고의 진짜 의미를 되새기며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그는 단호히 말한다. 냉장고는 마법의 상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원리를 알고 똑똑하게 사용해야 하는 도구라고. 냉장고는 인간이 만든 가장 편리한 발명품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오해받는 기계이기도 하다. 우리는 냉장고를 모든 것을 보존하는 안전지대로 착각하지만 실상은 그 안에서도 부패와 산화해 독소 생성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차가운 온도는 단지 부패를 늦출 뿐 멈추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는 냉장고를 사용할 때
안심 대신 이해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음식마다 맞는 온도와 습도, 빛의 조건이 다르며 그 차이를 아는 사람이 결국 가족의 건강을 지킨다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냉장고 속의 작은 실수가 10년 뒤에 건강을 바꾼다고. 오늘 버섯을 냉장실에 두느냐, 냉동실에 두느냐, 고구마를 실온에 두느냐, 냉장고에 두느냐, 들기름을 냉장 보관하느냐, 실온에 두느냐 하는 사소한 선택이 쌓여 결국 몸을 만들고 병을 결정한다. 냉장고는 무심함을 허락하지 않는 기계다. 음식을 보관하는 공간이 아니라 생명을 관리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박진성 교수는 또한 냉장고를 단순히 물건을 넣는 도구가 아니라 습관의 거울이라고 표현한다. 냉장고를 열면 그 집의 건강이 보이고 그 집의 삶의 방식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불필요하게 가득 찬 냉장고는 마음의 불안과 연결되어 있고 오래된 음식은 게으름과 무관심의 상징이다. 반면 정돈된 냉장고는 자기 관리와 배려의 결과다. 그는 냉장고를 비우는 행위가 단지 청소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냉장고 속을 정리하고 각 음식의 자리를 찾아주는 일은 결국 가족의 건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강조한다. 냉장고는 우리 가족을 살릴 수도 서서히 병들게 할 수도 있는 두 얼굴의 기계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사용자의 지식과 습관뿐이다. 냉장고의 원리를 이해한 사람은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무심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독을 길러내는 사람이 된다. 따라서 냉장고를 올바르게 쓰는 일은 과학이자 윤리이며 건강한 삶의 철학이다. 박진성 교수의 메시지는 단순히 보관법을 넘어 인간의 태도에 대한 경고다. 우리가 냉장고를 대하는 태도가 곧 생명을 대하는 태도라는 그의 말은 차가운 금속 문 너머에서 뜨겁게 울린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함께하는 노년건강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냉장고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고 작은 습관 하나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느끼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 여러분의 식탁이 곧 여러분의 몸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나누어 주시고 함께 더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건강한 정보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